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01쪽 사실의 착오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의 착오에서 사실의 착오. 착오가 두 가지가 있죠. 법률의 착오, 사실의 착오 있는데, 사실의 착오를 우리 다른 말로 구성요건 착오라고 하죠. 고성요건 착오. 그래서 내가 의도한 것은 내가 비를 살해하려고 총을 땅 발사했단 말이야. 비를. 근데 비가 죽었어요. 이건 착오가 아니죠. 근데 내가 비를 살려고 총을 땅 발사했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시가 맞고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인식한 사실과 현실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 이걸 우리 뭡니까? 사실의 착오라고 하죠. 그러면 내 의도는 비에 대한 살인고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누가 죽었습니까? 시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시를 살해할 생각이 없었어요. 내 의도는 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도한 건 비였는데 엉뚱하게 시가 죽었습니다. 그럼 나는 죽은 시에 대해서 고의가 없잖아요. 나는 비한테만 고의가 있는 것이지 시한테 고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 고의의 문제란 말이에요. 고의. 그래서 원칙적으로 고의가 어떻게 됩니까? 조각되죠? 조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과실법. 과실의 문제.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어차피 시가 죽었네? 그러면 비에 대한 살인고의를 시에 대한 살인고의로 바꿔가지고 이걸 우리 고의의 전형이라고 하죠. 죽은 시에 대한 살인고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죠. 시에 대해서. 죽은 시에 대해서 살인고의를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사실의 착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의 착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구체적 사실의 착오. 자,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내가 얻은 건 비 죽이는 거였는데 사실 누가 죽었어요? 시가 죽었어요. 살인. 이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추상적 사실의 착오. 내가 의도한 건 비를 죽이려고 총을 땅 발사했어요. 그런데 총알이 빗나가서 시의 개가 죽었네. 내가 의도한 건 살인데 발생은 손괴. 세 번째, 아까 봤던 거 인과관계 착오지요. 어떤 사건? 교각 사건 또는 웅덩이 질식사 사건이죠. 교각이라든지 웅덩이 질식사 이거죠. 내가 낙산 비치호텔에 소속해서 애인이 헤어지자고 그래. 나는 애인을 갖다가 3시간 동안 때렸습니다. 상해죠? 포괄 상해인데 얘가 멈춰가네요. 죽은 줄 알았어요. 자살을 유장하기 위해서 추락시켰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때 안 죽고 추락에 죽었단 말이에요. 낙산 비치호텔 13m 사건이죠. 포괄해서 상해치사죄죠. 왜? 살인고의 없었으니까 상해치사. 아무튼 이런 인과관계 착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구체적 사착오 두 가지 들었죠. 사람을 잘못 본 거 뭡니까? 객체의 착오. 비를 살려고 등을 찔렀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죽어 있어? 시가 죽어 있네. 사람 잘못 본 거 객체. 방법의 착오. 조준을 잘못한 거죠. 비를 향해서 총을 까맣었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시가 죽었단 말이에요. 또는 추상적 사회착오. 경제하려다가 중재한 케이스. 개 죽이려다가 사람 죽었네. 총알 빗나가서. 반대로 중재하려다가 경제한 케이스. 사람 죽이려고 총을 까맣어 했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개가 죽었어요. 큰 범죄 살려려고 했는데 작은 죄 손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 형법 제15조 1항은 단 하나, 1항은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우리 형법 15조 1항은 추상적 사실착오 중에서 경제하려다가 중재한 경우, 즉 보살하려다가 촌살한 경우 중한죄인 촌살로 처벌하지 않고 뭘 처벌한다? 보살로 처벌해야 된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다? 학설 판례 일매잖아요. 그래서 학설 판례 세 가지가 있죠.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표를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암기하지 않고 이 착오 문제를 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표를 한번 다시 한번 옛날 생각해서 그려봅시다. 한번. 그래서 아무튼 이 표를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합치면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표를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차고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있죠. 구체적 사실의 적 같은 제끼리, 추상적 사실의 적 다른 제끼리, 객체 사상을 잘 본 거. 방법 조주를 한번 한 거. 경제하려다가 개주려다가 살인네. 중재한 케이스. 반대로 중재하려다가 경제한 케이스. 이거죠. 그래서 세 가지.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이죠. 그런데 봐봐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는 다 똑같다. 견해일치예요. 이거죠? 다 똑같죠? 무조건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지요.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란 말이에요. 내가 의도한 건 피를 흘려 총을 딱 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죽은 사람은 시였단 말이에요. 이거 발생과 시에 대한 살인기수죠. 문제가 이거요. 방법이 차고 방법이 차고 다르잖아요. 구체적 법설이 오고 법률 추상 다르잖아요. 이 구체적 법설은 인식 사실 미수, 발생 사실 과실, 이거의 상상적 경합이죠. 그래서 내가 비를 하려고 총을 딱 맞았네. 총알이 빗나가서 시가 죽었다. 비에 대한 살인 미수, 시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라면 법정적과 추상적과 똑같이 죽은 놈 시에 대한 살인 고의기수죠. 이에 대해서 추상적은 다르죠. 경제하려다가 중재한 경우 경제 기수, 중재 과실이죠. 그래서 기광이동생 기과 반대로 기과 중재하려다가 경제한 경우 자 미수기수 중재는 미수 경제는 기수 미기 그래서 암기하겠죠. 기과 미기 이거 미과예요. 미과 그래서 이 대입하는 거 요게 이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다소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죠. 그죠? 그래서 요 우리가 대입하는 연습하는 것이 포인트죠. 그럼 볼까요? 자, 우리 101쪽에 있는 거 사실의 착오에서 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치 않은 것은 자, 1번 봐요. 구성요건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을 일치하는 거 맞죠? 자, 인식 사실은 범죄가 아니라 발생 사실은 범죄라는 거. 내가 의도한 건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발생은 범죄란 말이에요. 주목. 나는 습속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멧돼지하고 총을 딱 맞았어요. 근데 누가 죽었어? 나물 캐는 처녀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한 것은 범죄가 아닌데 발생은 범죄가 됐네. 이건 착오가 아니라 과실범입니다. 과실치사. 2번이 틀렸네. 3번 봐요. 구성요건 착오가 발생하면 언제나 고의를 조각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책임을 조각한다는 금지 착오다. 그렇죠? 자, 고의 조각. 구성요건 착오는 뭡니까? 이렇게 고의 조각의 문제라면 고의 조각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지만 그러나 법률의 착오는 책임 조각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자, 4번 봐요. 인식 사실은 범죄 사실이나 발생 사실은 범죄 사실이나 나는 있잖아요. 비를 살리려고 총을 딱 발사했는데 살인이야 살인. 발생 사실은 살인이 될 수 없어. 왜? 비는 이미 30분 전에 죽은 시체였으니까. 죽은 시체에 대한 발포 행위. 내가 의도한 건 살인인데 발생은 살인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문제? 불능미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4번은 사실의 착오의 적극적 착오로서 다른 말로 하면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를 가지고 불능범
블록 미수 문제죠. 아무튼 틀린 것은 뭡니까? 2번이죠. 2번은 과시범입니다. 다음 보죠. 다음 중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어느 설에도 같은 결과. 요거네 요거. 다 똑같은 거 뭡니까? 따라 있죠. 구체적 살차고 중에 객체차고. 내가 C를 B로 오인해서 사담을 잘못 봤어. 요거죠. 사람 잘못 본 거. 객체차고죠. 그래서 A를 1번이네. A를 B를 착각해서 사람 잘못 본 거죠. 2번은 뭡니까? 방법이 착오죠. 3번은 뭡니까? A 소유의 마네킹을 A로 오인하고 가격에서 이직사실은 상해인데 발견 손괴 추상살차고죠. A를 살려다 이것도 추상적이죠. 그래서 자 1번이 바로 구체적 살차고 중에서 객체차고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아무튼 1번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 있죠. 그 하나 있는 거 딱 하나 있잖아. 여기죠. 살차 객체차고. 3번 봅시다. 다음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같이 하지만 추상적 부합설은 다른 거. 봐봐요. 이런 걸 나올 때 그림 봐봐요. 그림 한번 봐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요거네 요거. 똑같잖아요. 추상적 부합설 다르잖아요. 그렇죠? 구체적 법정적 부합설 똑같은 거 요거잖아요. 무사고 추상적 살차고 똑같잖아요. 인식미수 발생과실. 추상적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니까 다른 제끼리 같은 제가 구체적이고 다른 제끼리 착각한 거죠. 그래서 봐봐요. 이런 존속인 줄 모르고 살해했단 말이에요. 보살하려다가 조선한 거죠. 이것은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당에 보살 처벌하죠. 큰 문제 없고. 2번이 정답이네. A의 개를 죽이려고 돌렸는데 A가 맞았네. 내가 의도한 것은 뭐였어요? 개. 손개지요? 개 죽이는 거. 손개. 발생 사실은 상해. 다른 제끼리. 추상적 사회착오죠. 요거네. 그래서 이럴 때 자 구체적과 법정적은 인식사실이니까 손개 미수 발생은 뭡니까? 과실치상의 상상. 그렇지만 여기 입장에는 경제, 손개 기수죠. 그리고 중재 과실치상이겠죠. 그렇죠? 달라지죠. 그래서 답이네요. 2번. 3번은 폭행치상입니다. 결과적 가정법. 4번은 살인고의로 상해 결과. 살인미수죠. 살인미수. 그 문제 없죠? 4번 봅시다. A는 B를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했는데 제지하려고 앞으로 뛰어놀던 A 아들 C가 그 총에 맞고 사망했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한 것은 누구예요? B를 살해하고 총을 딱 발사했어요. 그런데 B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막은 동안에 아들 C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봐봐요. 인식사실은 B 죽이려고 했는데 발생은 아들이 죽었죠. C가 죽었죠. 같은 얘기들이죠. 구체적 살차고인데 이거 객체예요, 방법이에요. 사람을 잘못 본 것은 객체지만 이건 뭡니까? 조준을 잘못한 것은 뭡니까?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조준 잘못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뛰어드는 바람에 얘가 맞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또 사람 잘못 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차고? 방법이 차고. 그래서 구체적 살차고 중에서 방법이 차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차고 이거죠. 구체적 살차고 중에서 방법이 차고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네 구체적 법은 B에 대한 살인미수, 아들에 대한 과실치사가 되겠죠. 살인미수, 과실. 그러나 법정적 수사는 발생 결과 아들에 대한 살인기수가 되겠죠. 즉 C에 대한 살인기수. 여기서는 B에 대한 살인미수, C에 대한 과실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 부합설로 물어보면 답은 뭡니까? 4번이겠죠. 그런데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로 물어보면 2번이겠죠. 왜? 발생 결과 C에 대한 살인기수가 되니까. 됐죠? 다음에 소원 봐요. 형법 제15조 1항은 특별히 중한죄가 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게 한다. 아까 봤죠? 보살하려다가 존살한 경우 존살로 처벌하지 않고 뭘 한다?
고살로 처벌하겠죠. 그래서 그 1번이겠네. 그렇죠?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는 좀 적응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형법, 물론 총론보다는 강론이 더 쉽겠지만, 물론 강론도 어려운 파트가 있죠. 그래서 총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 문제가 한 번에 풀린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반복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특히 우리 교재의 특징은 해설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해설면서 항상 분석하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지금 빨리빨리 나가는 진도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 볼까? 6번. 다음 A의 재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는 B를 살해하기 위해서 길에서 기다리던 중 B가 오는 걸로 알고 총을 쏘아서 C가 즉사했단 말이에요. C를 B로 오인했죠? C를 B로 오인했잖아요. 문자가 뭡니까? 구체적 사적 객체자고니까 똑같이 죽은 C에 대한 살인고의 기소가 되겠죠. 살인고의 살인죄가 됩니다. 맞습니다. 구체적 살인자고 중에서 객체자고니까. 다음 2번 봐요. A는 B를 죽이기 위해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쏘았는데 옆에 있던 B가 옆에 있던 C가 죽었네. 이거 봐요. 구체적 살인 방법이차고. 그럴 때 법정적 방법이차고는 뭐예요? 법정적 추상적 발생경에 대한 고의 기수죠. C에 대한 기수죠. 살인죄 맞습니다. 3번 보죠. A가 B의 개를 쏘려고 총을 쐈는데 B가 만 사망했단 말이에요. 손괴하려다가 개 죽였죠. 손괴하려다가 경제하려다가 중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 손괴 기수, 중재, 과실치사, 손괴기수와 과실치사 추상적 손괴기수와 과실치사가 되겠죠. 손괴기수와 과실치사 맞네. 3번 정답이겠네. A가 B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쏘았는데 탄환이 B를 간통하고 병벌살해 이런 걸 C를 맞죠. B와 C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주목. 이제까지 우리 착오란 건 어떻습니까? 한 명은 멀쩡하고 한 명만 죽고 그랬는데 이게 두 명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목. A가 B를 살해하려고 총을 땅 발사했어요. 그런데 B 사망. C 사망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얻은 건 B였는데 B 죽었어요. 원래도 됐네. 살인 기수지요. 그러면 C는 뭡니까? 과실치사가 된단 말이에요. 과실치사. 왜? 원래 의도 목적 달성했잖아요. 살인기수. 만약에 애가 다쳤다 그러면 살인기수 플러스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4번이 틀렸죠. 4번은 뭡니까? 구체적 부합치라면 B에 대한 살인기수, C에 대한 과실치사, 이거의 상상적 경합입니다. 틀렸죠? 7번 봐. 7번. A는 C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살해하면 쉽게 의심받을 것 같아서 친구인 B한테 C를 살해해주면 1억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B는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소심하여 소심하다는 것은 A형이라는 뜻이겠죠. 맨정신으로 C를 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술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심상 상태에서 C의 집 근처에서 D를 C로 오인하고 곧이어 B는 D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빼가지고 현장에 떠났습니다. 법정적 부합술할 때 A와 B의 재책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우리 복잡한 사례가 있으면 분석을 해야겠죠. 교사의 착오란 말이에요. 교사의 착오. 그러면 A가 지금 누구한테? A가 B한테 야 B야 C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A는 C에 대한 살인 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B는 지금 맨정신으로 하기 힘드니까 스스로 미친 상태 야기하죠. 원자행이죠. 원자행 원인에 있어서 자율행위. 그래서 B가 원래 정상인 B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미친 상태 야기해서 C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원자행은 어떻습니까? 책임 능력자로 쳐버리죠. 그래서 B는 책임 능력자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책임 능력자로.
문제는 B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C를 살아난 것이 모르고 누구 죽였습니까? D를 C로 오인해서 죽였단 말이야. D가 사망했어요. 아, 뭐 큰일 났네. 그러면 B가 C를 죽인다는 것이 모르고 D를 죽였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자, 죽은 D에 대해서 D를 C로 오인했단 말이에요. 객체이착오죠. 객체이착오. 어차피 B는 죽은 D에 대한 뭐합니까? 살인 기소가 되겠죠. 그렇죠? B는 원자형으로서 D에 대한 살인 기소가 됩니다. 문제는 자, 그런 심신상실 상태에서 죽은 B의 손목시계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손목시계가 탄호살해했다. 그럴 때는 강도살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살해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보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예상된 얘기가 아니라 술에 만취한 상태, 심신상실 상태에서 수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도하는 거, 이거 가지고 손목시가 된 거, 이건 따로 절도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심신상실, 이거 원자이 아닙니다. 이건 심신상실로서 책임조가 무죄란 말이에요. 무죄예요. 무죄. 이거 이 자체는 무죄. 이건 예상돼. 항상 원자형은 이혼 발생을 예견해야 되는데 원래 절도는 예견된 이야기 아니에요. 살인은 예견됐지만 절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문제는 A예요. A는 봐봐요. 야 임마 B야 C 죽이라고 시켰는데 엉뚱하게 D를 죽였어. 이걸 뭡니까? 교사의 착오. 교사의 착오? 그러면 교사의 착오는 내가 의도한 건 C인데 엉뚱하게 D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 A 입장에서는 물론 학설 드립이 있지만 구체적 사회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란 말이야. 구체적 사회착오. 왜? C 죽이라고 시켰는데 엉뚱하게 D가 죽었으니까 방법의 착오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구체적 방법의 착오. 어차피 타설 판례인 문제가 법정적 프로세스니까 발생 경우가 죽은 D에 대한 아무리 내가 C를 살인 교사했어도 누가 죽었어요? D가 죽었죠. D에 대한 살인 교사가 됩니다. D에 대한 살인 교사. 그래서 지금 답을 보면 1번 A의 지책은 누구에 대한 살인 교사? C에 대한 살인 교사면 틀려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거 문제보다 D에 대한 살인 교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돼. B는 뭡니까? B는 원자행이죠. 원자행이니까 뭡니까? 책임 응징자로 살인죄가 되겠죠. 비록 C를 죽이려다가 몽둥이가 D가 죽었어요. 교사의 착오, 그러니까 객체의 착오죠. 죽은 D에 대한 살인죄도 죽은 D에 대한 살인입니다. 죽은 D에 대한 살인 기수. 그리고 따로 절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알겠죠? 절도는 이혼 발생을 예견하고 바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옛날에 사법시험 나왔던 문제인데 한 7, 8년 된 것 같나?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사법시험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론과 판례를 갖다가 이론 학설을 믹스한 거죠. 답이 1번이겠네. 엉뚱하게 막 절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절도는 이혼 발생 얘기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8번 볼까요? 8번. A는 C를 B로 오인하니까 사람을 잡았죠. 객체착오죠. 고의로 촉돌 발생이나 D의 재물만을 손괴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꽈져 있죠. 두 가지가 꽈져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지금 봐봐요. A는 C를 B로 오인하고 살해의 고의로 총살 발생이나 안 죽었죠. 그러면 A가 지금 누굴 살해할 생각이요? B를 살해할 생각이란 말이에요. 인식사실은 B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B를 알고 총을 발사했어요. 근데 C를 B로 오인했죠. C를 B로 오인했죠. 그런데 발생사실은 B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옆에 있던 뭡니까? D의 재물만. 옆에 있던 D의 재물만 망가졌죠. 손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짬뽕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먼저 자 우선 내가 의도한 건 B였습니다. 근데 C를 B로 오인해서 C를 쏜다는 것이 모르고 C는 안 맞고 재물만 손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우리가 B와 C와의 관계죠. 자, B와 C의 관계.
다수설 판례인 법정적 부합설이라면 봤죠? 객체 이차고잖아요. 그러니까 C를 B로 오인하다 실패했으니까 살인미수 아닙니까? 살인미수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B를 살해하려다가 C를 B로 오인했죠. 그래서 C에 대해서 C가 안 죽었으니까 C에 대한 살인미수. 그렇죠? C에 대한 살인미수. 그러면서 두 번째는 살인하려다가 손괴했잖아요. 손괴했어요. 이거 뭡니까? 추상적 살차고 중재하려다가 경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재하려다가 경계하면 이 사실 미수죠. 살인미수와 과실손괴죠. 살인미수와 과실손괴. 그래서 과실손괴.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죠. 아무튼 자 죄책은 살인미수와 과실손괴의 상상격인데 처벌은 뭘랍니까? 살인미수만 하겠죠. 그래서 답은 뭡니까? 2번이겠죠. 2번 살인미수와 과실손괴의 상상격이죠. 다만 그 과실손괴 처벌 구제가 없으니까 C에 대한 살인미수만 되겠죠. 아무튼 2번 정답입니다. 9번 봐요. A와 B는 C를 살해하기로 공모해서 두 명이서 A가 C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는데 옆에 있던 D가 맞아 사망했습니다. A와 B의 형사 책임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A와 B가 함께 야 우리 함께 C를 죽이자. C를 죽이자. 그래서 함께 모여놓고 먼저 A가 C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답니다. 그런데 C가 안 맞고 누가 죽었어요? B나가 D가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A 쪽에서는 뭐야? C 죽이려다가 엉뚱하게 D가 죽었죠. 구체적 살해차고 중에서 빗나간 거니까 반목이차고요. 반목이차고면 당연히 죽은 D에 대한 살인 기소가 되겠죠. A는 죽은 D에 대한 살인 기소인데 B는 뭘까? 짜고 한 거잖아. 둘 다 죽은 D에 대한 살인 기소의 공동 정범이 성립합니다. 죽은 D에 대한 살인기수의 공동정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비록 잘못 싸가지고 얘도 뒤집어 쓰는 거죠. 예. 똑같이 봐도 B도 죽은 D에 대한 살인기수의 공동정범이 되겠죠. 자, 10번 봐요. 10번 봐요. A는 B를 살해하려고 권총을 발사한 바 실탄이 B의 팔을 스쳐서 경상을 입은 후 B 옆에 있던 C가 사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놈은 멀쩡하고 한 놈은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트레이닝을 많이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헷갈리지만 이제 많이 파다 보면서 눈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이거 그림 그려먹고 언제 풉니까? 자, 볼까요? 자, A가, 자, 봐봐요. A가 봐봐요. A가 B를 살려고 총을 딱 발사했는데, 아까 우리 이런 거 봤죠? B가 사망하고, C가 또 사망했다. 관통해서. 그걸 더 됐어요. 둘 다 죽었어요. 관통해서. B에 대한 살인기수, C에 대한 과실치사. 이거에 상상적 경합이었죠. 원래 의도로 B 죽이려고 B가 죽었으니까. 근데 이건 다르잖아. 지금 이 케이스는 A가 B를 살려고 총을 딱 발사했는데 B는 안 죽었죠. B는 경상. 누가 죽었어요? C가 죽었단 말이에요. C가 사망했어요. 오, 사망했네. 그러면 이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빗나간 거죠. 빗나간 거니까 얘가 죽은 거니까 이거 뭡니까? 구체적, 사실 방법이 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미수 발생과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식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B에 대한 살인미수. B에 대한 살인미수. C에 대해서는 과실이죠. 미수 과실이니까. C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이거의 상상적 경합이란 말이에요. B에 대한 살인미수, C에 대한 과실치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뭡니까? 3번이겠네. 3번. 이건 문제 안 돼. 이건 문제가 이건 이제 구체적 부합설이고 요거고 요걸로 물으면 틀려요. 요걸로 물으면 요거 뭐요? 이거잖아요.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거요. 자, 봐봐요. 법제적 부합설은
자, B에 대한 살인미수 플러스 C에 대한 살인기술가, 아니면 B에 대한 살인미수는 C에 대한 살인기술에 포함돼. 그냥 살인기술 하나만 될까? 응? 살인기술 하나만 될까? 그래서 이렇게 학설들이 있어요. 학설들이 있어요. 이거야 뭐 간단하게 B에 대한 살인미수, C에 대한 과실사의 상당기업이지만, 자, 우리 법정지법법서는 B에 대한 살인미수, C에 대한 살인기술가, 아니면 B에 대한 살인미수는 C에 대한 살인기술에 포함돼서 그냥 C에 대한 살인기술 하나만 될 것인가, 이렇게 학설들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야 답이 확실하지만 우리 법정적 벌성으로 답을 볼 때, 법정적 벌성으로 뭘 써야 됩니까? 1번 써야겠죠. 1번. 그러나 여기서는 구체적 벌성으로 왔으니까 3번 썼죠. 3번. 자, 계속 볼까요? 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뭐 사실도 나왔고 승진도 나왔던 거죠. 자, 1번 봐요. 갑이 을한테 야, 병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을은 정을 병으로 인해서 살해한 경우. 그러니까 을은 지금 잘못 봤죠. 을은 객체의 착오죠. 객체의 착오로서 누가 죽었습니까? 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정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겠죠. 그런데 갑은 뭡니까? 아니, 병을 주라고 시켰는데 엉뚱하게 정이 죽었어. 갑도 똑같이 죽은 정에 대한 살인 교사가 됩니다. 맞아요. 1번. 그래서 교사의 착오에서 구체적 사회 착오는 무조건 발생 결과에 대한 교사란 말이에요. 즉, 자, 갑이 을한테 야, 병 죽여. 그런데 을은 모르고 정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당연히 정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도 비록 병을 살해를 시켰어도 죽은 정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됩니다. 알겠죠? 맞고, 죽은 정에 대한 살인 교사가 되겠죠. 1번 맞았습니다. 2번 봐요.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총을 쐈으나 빗나가 유리창. 이거 뭐요? 살인하려다가 손괴했죠. 추상적 살해착오. 이거죠. 추상적 살해착오. 이겁니다. 추상적 살해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은 인식미수 발생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거기 보면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해요. 그렇잖아요. 구체적 부합설 똑같잖아요. 인사적 미수. 그러니까 을에 대한 살인미수, 그리고 유리창에 대한 과실손괴. 그렇죠?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을에 대한 살인미수, 다음에 유리창에 대한 과실손괴. 똑같단 말이에요. 틀렸네. 2번 정답이네. 그러니까 자, 지금 추상적 살해착오, 을 죽이려다가 유리창 깼다. 이거예요. 이건 똑같잖아요. 구체적 부합설, 인식, 법적 똑같잖아요. 추상적하고 달라요. 추상적하고 결론 달라야죠. 아무것도 아니라 2번 정답이죠. 3번 봐요.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실탄이 을의 팔을 스쳐. 경상. 을에 대한 살인미수죠. 또 을 옆에 있던 병이 맞아. 이거 뭐요? 구체적 부합설이라면 이거죠. 아까 봤잖아요. 을에 대한 살인, B에 대한 살인미수, C에 대한 과실사란 말이에요. 병에 대한 과실사죠. 을에 대한 살인미수, 병에 대한 과실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에 대한 살인고의가 부정되죠. 그렇죠? 병에 대한 과실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법정적 부합설이면 살인고 인정하죠. 죽은 놈에 대한 살인기수니까. 그러나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인 미수고 발생과리가, 병에 대해서는 과실사란 말이에요. 맞죠? 4번 봐요. 갑을 을로 오인하고 사료 총을 쏘았으나 갑을 사망한 경우. 아니, 을을 죽이려는 것이 갑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죠? 이거 뭡니까? 갑을 죽이려다가 을을 죽였단 말이에요. 을을 죽이려다가 갑을 죽였죠. 구체적 살, 개체적으로 똑같죠. 구체적 부합설, 변덕추한 똑같이 죽은 놈에 대한 살인기수. 똑같죠. 5번 봐요. 갑을 살해하려고 독약에 든 술을 우성했으나 을에게 잘못, 방법이 착오죠. 을이 이를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구체적 사적 방법이 착오죠. 그러면 구체적 사적 방법이 착오, 을을 죽이려다가 잘못해서 병이 죽었어요. 발생에 대한 고의기수, 병에 대한 살인 고의기수가 되겠죠. 즉 병이 여기서 을이니까 을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째는 대입시켜서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죠? 반드시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되지만 막상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거기 13번 봐요. 다음 사례와 법 적용에 연결이 옳지 않는 거. 자, 1번 봐요. 평소 주의가 산만한 갑은 식당에서 다른 우산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인식사실은 자기 우산인데 발생사실은 남의 우산이에요. 과실도 인식사실 범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발생사실은 남의 우산 가지고 온단 말이야. 과실죄도 처벌구정 없죠. 무죄. 2번이 바로 아까 봤던 낙산 비치호텔 13m 사건이요. 세차가 때렸거든요. 상해죠, 상해. 근데 충돌했어. 죽지 알고 자살 유장하기 위해서 추락사 시키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두 개월 팔려 죽었단 말이에요. 포괄해서 상해치사죄죠. 상해치사죄. 포괄해 상해치사 맞죠? 살인 고의가 없으니까 안 돼. 때린 거 상해사니까. 3번 봐요. 갑은 상해의 고의로 사람에게 돌려줬어요. 빗나가서 옆에 있던 마을 주민이신 장승. 내가 의도한 건 상해인데 발생은 손괴죠. 손괴. 이거 추상적 사회착오죠. 그러면 추상적 사회착오는 자 상해 발생, 자 인식사실 미수, 발생 결과 과실. 자 상해하려다가 중지하려다가 경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해 미수, 과실 손괴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죠. 근데 처벌은 안 틀려. 처벌이 아니에요. 성립한다. 처벌은 뭘로 합니까? 상해 미수가 되겠죠. 왜? 과실 손괴 없으니까. 그죠? 이런 게 약간 이제 이 로스쿨이기 때문에 약간 논란스럽게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 당연히 뭡니까? 상해 미수와 과실 손괴의 여기까지 맞죠?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고 처벌은 중한죄인 상해 미수라다 이렇게 되거든요. 3번이 틀렸네 지금 3번이. 자 4번 봐요. 4번. 갑은 A를 죽이려고 목을 졸랐는데 바로 웅덩이 이 사건 개괄적 고의를 보면 당연히 살인기수죠. 살인기수 맞고. 5번 갑이 A를 살해하려고 농약 한 포를 숭늉그릇에 넣어서 A 식당에 놓았는데 장녀가 받고 장녀가 객실착오란 말이야. 객실착오 아니죠. 방법이 착오가 되겠네. 방법이 착오. 그래서 당연히 법정적 부합살인은 어차피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장녀에 대한 살인 기소가 되겠죠. 그죠? A 죽으려다가 A 못 죽여 자기 아들, A 딸 죽게 했으니까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죠. 14번 봐요. 14번. 다음 중 옳은 것이죠. 자, 1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행복을 존재함을 오인하고 행위하는데 1번 틀렸죠. 이건 뭡니까? 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행복. 동성애라든지 간통죄는 우리 형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인하고 행위했단 말이에요. 범죄가 안 되는 걸 된다고 오인했죠. 이것은 환각범이에요. 환각범 반전된 금지의 착오죠. 무죄죠. 무죄. 1번 틀렸네. 2번 봐요. 구체적 사회착오 중에서 객체착오. 요거죠. 구체적, 객체 다 똑같죠. 구체적, 범죄적, 추상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지. 차이 없죠. 맞네. 2번 정답이네. 자, 견해일치하죠? 이건 견해일치. 다 발생에 대한 고의기수예요. 3번 봐요. 2번 정답이고 3번 친족상도례에 있어서 친족관계 존재물 아까 봤죠? 친족관계는 고의의 인식대상 아닙니다. 책상 소고기 추위 처결해서 책상 소고기 추위 처벌조건 아니라고 했죠? 4번 봐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을 알면서 항상 미수범이 되려면 미수범은 기수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실패할 걸, 처음부터 불가능할 걸 알고 고의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범죄가 안 되는 걸 알고 하는 고의. 항상 고의는 뭐다? 기수의 고의가 됩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고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능미수 안 됩니다. 자, 4번 틀렸네. 5번 봐요. 형법은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정의가 야간에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당화,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조가 무죄인데 그냥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고행이 있어도 불가벌적은 두 개뿐이 없어요. 불가벌적 과잉방위, 불가벌적
B란 말이지. 불가벌적 과잉 작용이 없습니다. 틀렸죠? 아무튼 뭐 사법시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15번 봐요. 15번. 아무튼 그 14번은 답이 2번이겠죠? 2번이 타당하죠. 15번 봐요. 다음 기역 디귿에서 갑에게 성립하는 제책으로 발휘된 것은, 이렇게 한번 봐요. 갑과 을이 A를 살해하기로 공모 짜고 있어요. 갑이 망보고 을이 A를 향해서 총을 땅 쐈는데 누가 죽었어요? B가. 이거 총 맞은 사람은 B였단 말이에요. 어차피 법정적 부합사람은 죽은 놈에 대한 살인기수예요. B에 대한 살인기수가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 둘 다 비록 아무리 A를 죽이려고 했어도 죽은 놈 B에 대한 살인기수가 되겠죠. 그렇죠? B에 대한 살인기수. 자,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니은만 봐요. 갑과 을이 A의 집에서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갑이 망을 보는 사이에 을은 A의 집에 침입했다. 마침 혼자 있던. 자, 강도가 강간한 건데 한 놈이 A상, 우리가 강도하면서 강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강도하는 놈 한 놈이 강간한 거란 말이야. 이건 서로 약속된 플레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놈, 강간한 놈은 강간죄가 되지만 그 망본 놈은 그냥 강도만 되겠죠. 특수강도 그만 되겠죠. 그래서 그 갑과 을이 A의 집에서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갑이 망보고 있는 사이에 을은 강도도 안 했네. 그냥 강간만 했네. 강간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시키는 됩니까? 폭행 협박인데 강도에 대한 폭행 협박 안 하고 강간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 을은잖아요. 지금 강도 예비 플러스 강간죄가 되겠지만 갑은 뭐겠습니까? 갑은 그냥 강도 예비 음모가 되겠죠. 강간은 저는 별개입니다. 뭐하고 비슷합니까? 그 용변중 강간 사건과 유사한 사례죠. 그래서 갑은 강도 예비 음모, 을은 강도 예비 플러스 강간죄 되겠죠. 실체적 경합. 디귿번 봐요. 갑과 을이 A 집에 침입하여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갑이 망보고 있는 사이에 을이 A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법 실행 작수했죠. 그런데 재물 강제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서 강도하기로 모여놓고 한 놈이 강도하다가 죽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게 했는데 살해했죠. 한 명은. 그러면 살해한 놈은 당연히 강도가 사람 죽였으니까 강도 살이 되겠죠. 그런데 그 동료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사망에 대한 애견 가능성이 있다고 가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강도 치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뭡니까? 1번이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알다시피 기억번은 자, 두 놈이서 살해에 모의했는데 한 놈이 엉뚱하게 총 맞아 엉뚱하게 죽었어요. 그래도 뒤집어 쓰는 거죠. B에 대한 살인 기수의 공동 전문이고, 이 강도하러 들어간 놈이 강간한 케이스죠. 전혀 강도하지 않고 강도 이기면 되겠죠. 강간은 별개니까. 디귿번은 강도하러 들어갔다 한 놈이 살해한 거죠. 살해한 놈은 강도 살인죄가 되겠지만 그 망본 놈은 강도 살인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으니까 강도 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